안녕하세요. 시즌2로 돌아온 영건가의 소설 리뷰입니다. 영상 번역가들이 영상 작품을 소소하게 안팎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시즌1에 이어 다양한 영상 작품을 한 편씩 선정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들으셨겠지만 이번 시즌은 게스트 특집으로 저희가 모신 게스트가 작품을 선정합니다. 다만 이 팟캐스트의 목적이 우리 모두 부담없이 재밌게 인 만큼 게스트분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용히 듣고만 계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볼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CJ입니다. 네, 사또입니다. 레언입니다. 네, 실버벨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게스트분을 소개해 볼 건데요. 저희 게스트분은 한비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알고 있는 겹지인이고요.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 완전 주 메인 잡은 아니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번역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어떻게 아시게 되었는지. 처음에 올리셨을 때부터 제가 첫 편이랑 다 봤거든요. 그 짧지 않은 시간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그냥 여러분들 모여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유대감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도 한번 껴보고 싶다 생각을 하던 차에 님이 시즌2에는 이렇게 게스트 특집을 할 거다 이래가지고 네,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작품을 한비님이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레벨 16이라는 2018년 영화인데요. 그렇죠. 이게 작품 선정 이유를 먼저 들어보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제가 읽고 한비님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를 들어볼게요. 일단 레벨 16은 10대 소녀들로 이루어진 기숙사 학교 베스틸리스에서 좋은 집안으로 이양을 가기 위해 기숙사 소녀들이 끊임없이 복종, 충성심, 인내, 청결을 강요하는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기숙사 소녀 중에서 비비아는 이곳의 목적이 입양이 아닌 또 다른 음모가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네, 예. 네이버가 요약을 잘해줬네요. 예. 그러면은 이 영화를, 이게 캐나다 영화일 거예요. 그래서 대자본 영화가 아니라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한비님이 이 영화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비님이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한데. 제가 그래서 또 이렇게 아이패드를 준비해왔죠. 열심히 또 할 말을 담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료를 했는데 대학원 다닐 때 봤던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제가 문화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논문을 SF 관련된 수업에서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논문에 있는 컨셉을 이 영화에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게 전에 사또님한테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흥미롭게 들어주셨었어요. 사또님은 모르는 눈치인데요. 눈을 크게 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저희 집에서. 이게 저희가 트라우마라는 컨셉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보통 그 포스트잖아요. 나중에 일이 벌어진 PTSD라고 네, PTSD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프리트라우마라는 개념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주장을 한 사람은 트라우마 스터디를 하는 E.N. 카플란이라는 어떤 미국의 학자분이세요. 그래서 되게 SF 연구도 많이 하셨고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연구도 많이 하셨고 특히 기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프리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이분은 자기 책에서 어떻게 썼냐면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데 써요. 그러니까 되게 SF 영화 흐름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물론 기후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항상 이거보다 몇 발짝은 더 많이 간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하고 겹치긴 하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보여주죠.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런 영화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제일 최근 예시를 들자면 그거 뭐죠? 돈 룩업? 네, 돈 룩업 같은 거 보면은 현실하고 겹쳐져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클라이밋 체인지 그 크라이시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다 죽고 멸망을 하잖아요. 그게 아마 기후위기가 아니라
소행성이 나타나는 네네네네. 예. 근데 그걸 현실에서 대입해보자면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과학자들이 막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근데 이것 때문에 우울감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실에서.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직 그런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 멸망을 겪지 않았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울증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될 것 같고 결국 저 결말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다. 근데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이 이유가 미디어에서 그런 걸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겪지 않은 일도 거의 겪은 일처럼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장 중에 하나, 이 뭔가 전체 책, 이 챕터를 요약해 줄 만한 문장 하나를 찾아왔는데 한 줄만 읽을게요. Having been preoccupied with trauma in terms of its classic description as related to past events, I realized that future catastrophic events could also be traumatic. 그래서 중요한 게 미래에 일어날 캐타스트로픽한 사건들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미리 나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Pre-Traumatic Stress Syndrome이라고 Pre-TSS라고 이거를 명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그래서 관련된 전체 내용은 여기서 연구하는 영화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석사 수업 들으면서 페이퍼를 썼던 건데 저는 클라이밋 체인지나 크라이시스를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페미니즘 관련된 페미니즘이랑 SF가 합쳐서 나온 작품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때 여성들을 다룬 SF 영화에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항상 디스토피아를 상상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뭐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을 했으면 그게 뭔가 여성한테 지금은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것들이 사라져가지고 유토피아를 가져다 준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기제를 더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상상이 된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SF 영화는 사실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SF 영화 잘 안 떠오르죠. 보통 다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기는 하는데 이게 유독 여성주의 영화에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영화가 그 스태포드 와이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나온 게 지금 그 파라다이스 힐스. 네, 파라다이스 힐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레벨 16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나온 것 중에 Made for Love라는 TV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스태포드 와이프도 보면은 그 되게 막 unruly한 와이프를 데려다가 기계 속에 툭 넣었더니 기계 밖으로 나오니까 헉, 완전 현모양처가 됐다. 이런 상상. 근데 여자한테 그게 캐타스트로피잖아요. 그 다음에 패러다이스 힐스랑 레벨 16는 사실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둘이 영화 나온 시기가 몇 달 차이? 1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근데 저는 패러다이스 힐스를 먼저 보고 레벨 16을 봤는데 레벨 16 보면서 계속 패러다이스 힐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팩실리티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여자들이 뭔지는 몰라. 근데 계속 아름답고 막 정숙하게 가꿔질 것을 요구받았고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영화의 반전이 거기 있는 거죠. 왜 이 여자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근데 이게 다 과학기술과 접목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이스 힐스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학이 엄청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스포일러입니다. 혹시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그 원래 있던 사람을 없애고 똑같은 그러니까 레플리카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는 거고 레벨 16도 보면은 과학기술이 훨씬 지금보다 피부 이런 게 훨씬 발전해가지고 이 다 늙은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의 피부 이식을 전신을 다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과학이 지금보다 발달하는 것의 얘기고 그 Made for Love도 뭐냐면 커플이 있는데 남자가 ITA의 황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 기술에 아주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 머리에 칩을 하나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머리가 싱크가 돼가지고 이 여자가 하는 생각을 다 알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행동하게 할 수 있고 완전 의처증의 전. 네, 그런 거예요. 이거 백신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빌 게이츠가 우리를 조종하는. 나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어떤 일련의 작품들에서 제가 공통점을 찾자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뭔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근데 이런 거를 보면 그 예를 들어 레벨 16도 다 제작자가 여자거든요. 감독도 여자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듀서도 여자고 이런데 그리고 파라다이스 힐스는 원작 작품이
여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소설이 원작인데 감독은 남자였던 것 같고. 아 감독 여자분이 감독도 여자분이셨나요? 원작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원작이 감독 소설이에요.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세트 디자인인가 뭐 디자인 관련해서 전공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맞아요, 엄청 네, 적은 예산으로도 네. 아니 그래서 이게 뭔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우리가 해방되는 상상력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식으로 이번엔 여자를 억압하면 어떡하지? 지금 하고 있는 억압이 강화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그런 주제가 계속 여러 영화들에서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레벨 16이다. 근데 그 중에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 중에 결말이 가장 좀 긍정적인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끝나잖아요. 희망을 주면서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엑스는 안 그런 결말이에요?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어요. 걔는. 분명 봤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그러니까 그 결말 스포일러를 들으시겠어요? 네.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내가 한비잖아요. 네. 근데 한비는 너무 말 안 들어. 그래서 가부장제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비를 이 어떤 파라다이스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떤 무연고자인 여자들을 데려와. 네. 그래서 나를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한비랑 똑같은 새로운 한비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 새로운 한비를. 서명해가지고. 그럼 새로운 한비가 생겼으면 올드 한비는 필요가 없어. 네. 올드 한비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뉴 한비가 가서 올드 한비인 척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거를 눈치를 채고 탈출을 해서 거의 최초로 올드 한비랑 뉴 한비가 둘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올드 한비는 떠납니다. 자기 가족을 떠나서 자기 자유를 찾으러 가고 뉴 한비는 원래 올드 한비가 살던 그 가정에 들어가요. 근데 원래 남편한테 이렇게 복속당해서 살았을 텐데 남편을 죽여. 그럼 이제 남편의 재산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희망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자기를 그 시설에 보냈던 엄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이 뉴 한비가 잘 살지 그거 그리고 올드 한비의 애인이 죽었나? 맞아요. 그 여자 애인이 에이자 있었는데 맞아 그 죽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분명히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는데. 그쵸. 그래서 중간 좀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레즈비언 관계가 나오긴 하는데 퍼펙트 케어에 나왔던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 같은 분. 네, 강아지 같은 분. 그럼 의뢰자가 엄마였던 거예요? 그 파라다이스에서는? 가족. 가족 보통 다 가족들이 보내서. 이것도 그러니까 비슷한 서비스인 거죠. 그쵸. 의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쵸, 맞죠. 절대 자발이 아니고. 이렇게 깊은 영화 소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처음. 저희 맞다. 재밌다 이러면서 저희가 고른 것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네, 저도 맞아. 막 그거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만 하고. 맞아. 이거는 제가 근데 페이퍼를 썼던 건데 나만 알고 있기엔 나의 통찰력이 너무 아깝다. 내가 이렇게 잘 썼는데 맞아, 이런 거 자랑해야지 많이. 여기 나와가지고 많이 알려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냥 영화 보면서 재밌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는 근데 약간 깊게 생각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영화를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맞아. 이렇게 진지하게 빨리 영화 얘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사실 앞에 저희 근황 얘기도 좀 하려고 했고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그렇네요. 오늘 축구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화제잖아. 뒤에 가면 다 오늘 주제가 다 엄청 진지해가지고 예. 네, 그래요. 질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이상한 대답 할 것 같은데. 좋아요. 아니야, 이상한 대답은 없어요. 이상한 대답이 어딨어요? B급 대답. 그럴수록 좋아요. 전 아예 대답이랄 것을 안 가졌어요.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제 이 다음은 없어요. 영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들 영화를 보셨으니까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감상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한 2년 그쯤 전에 이 영화를 봤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온다고 해서 보고 싶어서 찜해놨다가 봤던 영화인데 여기 주인공이 케이트 더글라스인데 네. 이 사람이 메리 킬즈 피플이라고 캐나다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의 딸의 친구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연기를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있었던 배우였죠. 그리고 그 외에 단역으로 키아나 마데이라도 이제 피어 스트리트 시리즈로 유명해진 흑인 배우인데 저는 옛날에 페이스북도 드라마를 만들었거든요.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세크리드 라이스라고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무도 안 봐주더라고요. 공짜로 봐도 된다고. 맞아. 홍보 많이 하셨네. 로그인 안 해도 그냥 봐도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봐줘요. 근데 진짜 재밌고 잘 만든 영화인데 거기서 온유부를 보셨으면 아실 건데 거기 니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요. 그거를 키아나 마데이라가 연기했었는데 여기서는 단역으로 조연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둘이 나온다고 해서 보고 싶다 했었는데 뭐 그 어디 들어왔더라? 처음에는 지금은 넷플릭스에 올라왔는데 원래 넷플릭스에 없었고 VOD로 올라왔어요. 예, 어딴도 올라왔어가지고 그 나머지 한국에 수입됐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봤었고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던 게 일단 아무튼 여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나와서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자기들끼리만 탈출하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애들도 다 깨워서 같이 나가잖아요. 심지어 자기들을 밀고 하려고 했던 애들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다시 친구를 구하려고 다시 돌아온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축소되고 좀 굉장히 과장된 버전의 현실의 축소판인 거잖아요. 이 얘네들이 사는 일명 기숙사라는 곳이. 근데 사실 이런 곳이 돌아가는 원리가 현실이 돌아가는 원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원리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통찰적으로 잘 나와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 가부장제가 어떻게 여자들을 통제하는지 그런 게 잘 보이잖아요. 애들이 서로 감시하게 해서 편을 가르고 절대 친구 못 사귀게 반 계속 바꾸고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지배층이 쓰는 그런 수법이 잘 보인다. 그래서 이 영화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저도 물론 이제 얕은 시각으로 보긴 하는데 보면서 되게 내 어릴 때 학창 시절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자수 안 하면 다 맞는다. 맞아. 저희가 네, 10대 때는 너무나도 흔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바닥에 앉아서 뭔가 놀이하고 있는 것도 왠지 그 바닥이 공기놀이. 그러니까 제가 공기하던 그 바닥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보다 보면서 이 장면은 어떤 영화가 생각난다. 이 장면은 어떤 드라마가 생각난다.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가장 최근작부터 얘기하면은 그 애플 TV 드라마의 세브란스라고 좀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상 많이 받았나 그거? 평이 좋았. 네, 평도 괜찮았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기억을 지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완전 별개의 자아가 돼서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은 바깥쪽을 궁금해하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또 궁금해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자유의지가 박탈당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가 그 드라마에서 되게 세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성장이잖아요. 그런 성장하는 서사 구조 자체가 되게 이 영화랑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이거는 진짜 약간 라이트한 건데 보면서 전 자꾸 영화 아일랜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스칼렛 요한슨이랑 이완 맥그리거가 나왔던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부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 DNA 샘플을 넘기면 그 사람들이 내부에서 그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세뇌하는 수법이 똑같아요. 지금 지구가 너무 오염됐고 밖에 나가면 너희는 즉시 죽는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여기서는 가족을 찾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파라다이스에 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지구상 오염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되게 낙원 같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추첨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고 이제 그 돈을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어디가 아파서 뭐 장기 중에 일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서 임산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리 임신을 부탁을 한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 여자는 내가 이제 가는구나. 낙원으로 가는구나 하고 나왔는데 그냥 아기만 빼고 그 여자는 죽여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칼렛 요한슨인가? 보면서 이완 맥그리거가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스칼렛 요한슨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아무도 안 보셨나요? 어릴 때 봤어요. 네. 막 추천영화 백선 이런 거 있고 네. 아일랜드 있고 가타카 뭐 이런 그런지. 저는 어릴 때 그걸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맞아, 재밌게 봤어요. 네. 손에 땀을 쥐면서 재밌게 봤다는 기억만 있고 그 외에 그렇지, 아무것도 그렇지. 맞아. 감정만 남으니까. 그냥 스칼렛 요한슨이 너무 예쁘다. 네, 예뻤죠. 네.
그러니까 그 영화가 황우석 박사 때문에 맞아, 당시 해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 좀 그래서? 히트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거에 관심을 말이 갖고 되는 보다 걸? 보니까. 네. 화제성이 약간 같은 화제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남녀 간의 그런 약간 좀 가까워지는 거를 되게 금기시하고 좀 이제 좀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경비원들이 막 떼내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 떨어져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그 몇 가지 그 악덕 중에서 문란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보면서 이 장면은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 저 장면은 저거랑 되게 비슷하다. 하면서도 그게 되게 뻔하지 않게 잘 조합이 됐다고 해야 되나? 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캐릭터가 2명이 나오잖아요. 비비안하고 소피아가 나오는데 좀 변화해가는 과정이 재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피아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약을 어릴 때 약이 떨어져서 비비안이 주워주러 갔다가 벌을 받으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부채로 남았으니까 나중에 그냥 탈출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데리고 나갈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비안은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체벌을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비비안과 소피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조금 더 성장한 캐릭터가 소피아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보게 되기도 했고요. 말하다 보니까 또 횡설수설하게 되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근데 보면서 약간 왜 저렇게 하는 거지?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제 굳이 예를 보자면 왜 치마를 입고 자기 하는 걸까? 다 올라갈 텐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 선생님이 이제 여성은 청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본인은 이 망사장갑 끼고 빨간 매니큐어 바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매니큐어를 저렇게 보여줘도 되는 걸까?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검열해서 안 보여주면서 자기는 빨간 립스틱 바르고 그렇죠. 네. 약간 모순의 그 남자 약간 변태 같은. 의사. 맞아. 그죠. 그 이상한 취향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맞아. 알고 보면 그 여자 선생도 과거에 학대자였는데 그렇죠. 걔가 승진을 시켜서 거기에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뒤에 자국이 있었잖아요. 네, 수술한 거죠. 그 사람도. 네. 그리고 큐어 영화도 생각났고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이제 그 미스터리를 풀어간다는 게. 그리고 이거는 좀 완전 그냥 헛소리인데 이제 가만히 모여놓고 영화를 보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왠지 블랙위도우 한 장면 같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전혀 다른 줄기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지한 여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동학대스러워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애들 글도 안 가르쳐줘. 맞아요. 문맹이 자기 이름도 못 읽고. 이름을 못 읽죠. 네. 거기서는 이제 변기로 키우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근데 어찌 보면은 그릇으로 키우려고 했던 비슷하죠. 거고. 그거 영화를 보여줬던 게 맞아요. 자기들이 주입시키고 싶은 이미지를 그러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블랙 위도우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네. 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걸 보여준 거고 어쨌든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나오니까 그런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저는 이렇습니다. 네. 엘리언님은? 저 좀 놀랐던 게 오늘 예시로 들은 영화를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본 게 없는데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저도 생각난 영화가 드라마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거 자체에 이 영화에서 사용한 그 어떤 착취와 세뇌와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원형이 되게 비슷하다 이런 느낌 좀 받았고 저는 이거 봤을 때 제가 본 게 별로 없어서 그 나를 보내지 마 라는 이것도 소설 원작인데 그 노벨상 받으신 분 이 누구더라? 가즈오 이시구로? 아무튼 있어요. 네. 그분 원작 소설이 있고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도 있고 근데 그것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죠. 졸업하는 거랑 가족을 찾는 거랑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는 거, 파라다이스 가는 거 그 어떤 것이 있고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의뢰자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는 용인 거예요. 네. 그런 용의 그런 착취.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애초에 의뢰부터 돼서 만들어진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유전자 여기서 저희
이 영화에서도 제가 좀 약간 의문이었던 게 최근에 제가 유퀴즈였나? 그 이지선 씨 있잖아요. 교수님. 이지선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고 그분이 그 교통사고로 그 화상 사고 네. 당하신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랬을 때 인간극장 이런 데 출연하신 적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궁금해져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부는 그러니까 피부 이식을 하는데 피부는 이식을 하면은 그게 재생이 안 되는 건데 그 영화에서는 피부 이식을 하잖아요. 우리 영화에서는 피부 이식 전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엄청 DNA 기술을 엄청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한다. 이게 약간 엉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거 백신을 맞았는데 애들 네. 팔이 엄청 심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 고객의 DNA를 주입해가지고 안 맞는 애들은 열병이 돌아가지고 열병이라고 했는데 사실 DNA가 안 맞아서 죽은 거고 맞은 애들은 성공해서 그 고객의 DNA로 변해서 피부 이식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왜 얘네가 맨날 적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뭐 몇 년간 막 뭐 어쨌든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키워주고 재워주고 뭐 먹이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운에 맡기는 거 아닌가요? 딱 해보고 좀 너무 비효율적이죠. 네, 되면 그냥 하고 줄기세포 아니면 연구를 해서 그 사람 DNA로 그냥 피부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이들 생각으로는 그게 가성비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람을 안 보고 있으니까 그치. 그냥 뭐 되면 쓰고 아니면 버리고 그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중에 더 높은 성공했을 때 걔가 큰 거를 가져다 준다. 뭐 이런 건가? 그쵸. 한 명을 잘 팔면 큰 돈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거에서 약간 그 부분 좀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 피부는 이제 애도 재생이 안 된다던데 막 많이 이런 발달된 미래. 그래서 진짜 발달했나 보다.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한테 좀 약간 걸리는 소재였던 게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길러서 피부 이식을 시킬 만큼 그 늙지 않은 피부의 가치가 그렇게 큰가? 맞아. 햇볕을 보지 않은 피부. 맞아. 그래서 그 애들을 깜깜한 데 가두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바깥에 이미 어떤 종말적인 어떤 상황이 이미 벌어져 있고 그래서 얘네가 뭐 갇혀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한 30분, 40분 남았을 때 시점에서 이제 그 어른 둘이 나와 있는데 바깥 풍경이 너무 바깥 풍경에서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니구나 그냥 평범한 공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디스토피아 이런 배경 이런 데서 처음에는 바깥 세계를 막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안 보여주잖아요. 최대한 이 내부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바깥을 궁금해하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서 막 바깥이 어떨까 여기랑 어떤 방식으로 다를까를 엄청 궁금해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거의 마지막 장면에 경찰이 얘네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 같은 거 있나? 스페인어는 아니었어. 무슨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언어 있잖아요. 그쵸? 다른 어떤 러시아어인 거. 러시아어였어요? 그냥 거기가 네. 애들이 다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조직이랑 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예 러시아 지역에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걔네들만 그 지역이 영어권인도 아니었던 거죠. 아니죠. 그 자체도. 동유럽 이런 쪽이었던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재미있었던 게 저는 제가 그냥 봤던 거에서는 그냥 모든 세계가 비슷하게 이렇게 꾸려져 있고 이렇게 사는 그러니까 학생, 소위 학생들의 모습이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뭔가 저는 그런 세계관을 많이 접했는데 여기는 딱 그냥 진짜 그 아주 찌질한 그 범죄자들이 사람을 가둬놓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두운 곳에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한다. 이게 이 세계의 모습 전체를 대변하는 모습은 아닌데 이게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게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시설이 지금도 네, 돌아가고 있을 그러니까 느낌. 그런 어떤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아까 엘리언님이 저 되게 엘리언입니다. 그런 피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그런 피부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생명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의 연장성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연예인들 따라서 수술하는 것 중에 박피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뒤집는 건가 그게? 그러니까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피부 희게 만들려고 왜 그래? 그걸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때를 밀지. 그러니까 이미 있는 때미는 걸로는 안 돼서. 내는 걸 안 돼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진짜로 이용할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부 고객이 왔었잖아요. 네. 그 둘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솔직히 남자도 많이 늙고 둘 다 늙었어. 네, 장난 아닌데 이제 여자가 뭐라 그러지? 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좀 남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런 맞아요. 면이 좀 강했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딱 그 장면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 장면을. 근데 보면 남자는 나가 있으라고 하고 여자가 자기가 선택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보여줬는지도 궁금했고 그러니까 여자가 직접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진짜 남자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한 건지 아니면 여자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걸 보여준 건지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도 궁금했고 이거 페이퍼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이 근데 왜 거기 남자를 위한 피부 이식술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저도 나더라고요. 그렇고. 그래서 전 처음에 볼 때 여자만 그렇게 피부 이식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아까 박피 그 얘기를 했지만 남자들이 그런 일반인 남자들이 박피 수술 받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저런 어떤 비밀 센터가 생기면 진짜 여자들만 걷어놓고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당장에 인터넷만 봐도 뭐 선크림 아니 비비크림 뭐 이런 화장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스킨 로션도 잘 안 바르고 다닌다는 맞아. 남자들이 애초에 씻지도 있잖아요. 씻는 건 일단 너무 노래로 하고 치고. 이렇게 노래로 치고 스킨 로션 바르는 거 아무튼 얼굴에 뭔가를 바른 행위 자체를 여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맨박스에 갇힌 남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 고객이 주로 나오는 것도 그런 이런 현실 반영. 현실을 반영을 한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좀 여자들의 미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좀 그렇지. 위태로워져도 된다 이런 거를 미를 위해서는 고통도 희생하고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뭐 하엘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쵸, 작은 그쵸.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그런 말씀하셨던 바피 수술까지.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그마한 고통이 있어도 참지 않고 자기 목숨이나 신체를 위협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은 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굳이 리스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도 피부를 자기 원래 있던 피부를 드러내고 새로운 걸 씌우는 건데 사실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좀 수상한 그런 비밀 센터에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감수할 정도로 미를 추구할 대상은 아무래도 현재 사회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그 남자 의사 변태 의사는 그 남자도 수술을 했다는 힌트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만 관리하는 여자만 또 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그 속에서 남자는 지금 피부가 문제가 아니고 머리가 문제예요? 모발을.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젊은 여자애들, 순결하게 모아놓은 여자애들을 데리고 걔네들을 피부를 취한다는 개념이 약간 막 서양 전설 이런 것 중에 막 피해 백작 부인 이런 거 있어요. 맞아. 머리를 맞다, 피로 오른 맞다. 여자애들 피로 목욕을 하고 맞아, 어쩌고 맞아. 했다. 네. 근데 이 전설의 원형이 된 사람도 실제로 그랬다는 설도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가문이 주로 믿는 종교랑 뭐 다른 종교랑 이런 종교 싸움에 휘말렸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마녀 사냥도 심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희생양이 된 거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풀려졌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다들 너무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스토피아 세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여자애들 이제 자유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히고 애들을 약간 가축처럼 기계 부품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완전 디스토피아 상황에서도 애들은 어쨌거나 거기서도 우정이 싹트고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그렇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편이 돼주고 이러잖아요. 물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싸우면서 그래서 커야지. 이렇게 디스토피아 어쨌거나 창작자가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의도가 있으니까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토피아 세계관인 작품을 만들 때도 저는 이런 디스토피아 배경을 만들 때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는 좀 쉽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게으른? 약간 맞아. 그런 상황에서 네. 인간이 추악해지긴 너무나 쉽지. 시스템이나 제도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인간을 극한에 몰아넣을 때 인간이 진짜 무법지대의 사람처럼 이렇게 짐승과 구별할 수 없이 아니 짐승이라고 하기도 미안하죠 짐승한테 이렇게 막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나고 이럴 것이다 인간성은 추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아까 다른 분들 말씀처럼 게으름 접근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인간의 바닥을 보여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서로 연대하고 이제 사랑이 싹트고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다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 이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추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그냥 동물과 물론 동물의 일종이지만 그냥 동물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구별짓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타인을 해치려는 마음이 기본으로 천성처럼 깔려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맹자를 아시나요? 맹자가 몰라요. 맹자가 사단, 성선설로 유명한데 사단이라고 해서 사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인의예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 쪽으로 가면은 측은지심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제 가엾은 마음을 느끼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이런 마음은 인간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도 좀 희망적인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서로 배신도 있었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달라지기로 결심을 했고 이렇게 도와주는 쪽을 선택을 해서 탈출에 성공을 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도 이제 이 애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끝나니까 결국 경찰은 시스템에 있는 사람인데 시스템에 있는 사람을 아직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경찰도 여자였지. 네, 맞아. 의도적인 것 그리고 같았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찝찝할 수 있으려면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껏 고생해서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또 다른 뭔가가 그렇지. 기다리고 있다 이랬으면 맞아. 진짜 짜증났을 때. 그러니까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제 이들에게는 인간성을 지킨 이들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끝나서 굉장히 좋았어요. 권선징악. 저는 되게 분석을 잘해주셨다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또님이 이거를 디스토피아가 있어도 인간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 디스토피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 좋은 말인걸? 이 지점에서 이 영화가 그 이야기 구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디스토피아 영화도 많은데 네, 다른 분들이 감상평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딱 자기 의도를 전달하기 좋게 딱 그 저예산 수준에서 딱 잘 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딱 격까지 쳐내고 핵심만 남겨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딱 잘 보여준 영화 같아 전반적으로. 이게 막 티가 막 나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전 사실 혼자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거 그거 되게 잘했네 이런 부분이 막 되게 살아나진 않았는데 오늘 막 얘기 들으니까 잘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근데 나름 뭔가 있을 것처럼 떡밥을 뿌려놓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대머리? 남자가 부사가 막 통화하잖아요. 자기가 최종 보스가 아니고 사실 자기도 누군가의 밑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그렇게 있을 것처럼 해놓고 결국 그 최종 보스 얘기 난다고 그냥 전화 받고 해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건 됐지만 나중에 예산이 있을 때 뭔가 속편 한번 내볼 여지를 약간 만들어 놓고 너무 다 닫으면은 그런 시설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입막음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총소리가 난 거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피부잖아요. 네. 이거가 좀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그냥 뭐 남자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는 그냥 예뻐지고 싶어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지 이거가 동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있잖아요. 우리도 막 그 남자들이 개발하는 그 여성용 서비스나 상품 이런 느낌으로 저거 되게 아이템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약간 아주 타자화해서 보면서 저거 돈 되겠다. 남자들이 약간, 생리대 팔고 약간 남자들이 여성 속옷 팔고 네 그런 거 막 그거 무슨 한 달에 한 번 생리용 초콜릿 저도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는 이거에서 그냥 돈 버는 거 말고 나에게 딱히 뭐 실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는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업도 약간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어두운 어떤 뭐 조직 이런 뭐 그런 데서 이제 돈 세탁을 할 겸 이 산업을 통해서 돈 받은 걸로 이렇게 자기 자금 어디 뭐 또 어디에 줄도 대고 뭐 이런 돈 용통 이런 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주 찌질하고 아주 자기네만 생각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학생들이 약간 희생이 되고 근데 약간 이런 게 그냥 왜 남자를 위한 서비스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진짜 우리가 아주 자본주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 구매할까 이런 거라기보단 그냥 하겠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수요보다 공급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같은 거나 그런 이미지? 바람잡이 하듯이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팟캐스트에서 무슨 광고이거든요. 화장품 광고인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그 자체가 되게 빠르게 바르고 끝나는 화장품 이런 거였어요. 남성용 화장품? 남성용 성별이 없었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올인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광고에서 쓸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을 불러서 사람들이 음성을 같이 녹음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런 거 귀찮은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음성이 실려요. 전에는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저도 같이 교육을 받는 거죠. 그 광고를 보면서 여자들은 꼼꼼하고 뭐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뭐 일찍 해서 이렇게 딱 다 잘 바르고 잘 다닌다. 아주 잘한다. 이게 뭔가 그냥 교육 학습이 되고 남자들은 귀찮아서 이런 걸 안 하는구나. 그러면 남자들을 더 편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화장품이 발전하겠구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학습을 했어. 근데 요새는 듣고 나도 귀찮은 걸 싫어하거든. 약간 이렇게 이제 그거를 내가 반발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형성이 됐으면 그게 내가 나만의 생각이 없는 상태로 그냥 그게 주입이 되고 학습이 되면은 그게 그냥 엄청 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내가 그걸 생각해 본 적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왜 피부만 쓰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그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일랜드를 먼저 보고 봐서 그런가. 그래서 아니 얼굴 피부만 하는 것보다 장기도 젊으니까 튼튼하고 장기가 더 약간 길게 봤을 때 피부만 쓰고 버리는 그 피부만 쓰고 버리는 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약간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범죄자 말이죠. 아니 왜냐면은 범죄자의 이익을 생각해주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저게 너무 약간 손해보는 장사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 적자라면서요. 막 경비원들도 막 내보내고 그런다면서요. 그럼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그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막 아니 저렇게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이식이 될 만큼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그 여자의 얼굴만 쓰고 버린다고? 약간 그게 저도 좀 의문이었는데 저는 그 사업을 시작한 그 위에 알렉스인가 뭐 누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인드가 딱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는 사람이 있겠지. 할 사람이 있겠지.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아름아름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를 쓰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을 테고 그리고 이게 완전 필수적인 게 아닌데도 돈이 많을 거고 이제 그런 뭔가 노화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은 사람일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부부 그 단적인 그 예시가 나왔던 부부처럼 좀 이제 부부 관계가 정말 대등하고 평등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여건이 많이 억압되어 있는 그런 부부들이 많겠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솔직히 별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쓰겠지 뭐 피부가 젊어진다는데 그런 것까지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무래도 사회적인 억압이나 좀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죠. 그 여자도 긴가민가 하고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고 좀 스스로에게 최면 같은 걸 걸면서 이게 돈 세탁이 됐든 어떻게 됐든 자기가 사업 모델을 생각을 한 게 실제로 실현이 되려면은 실제 소비자가 있어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공급이 나와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 브릭실인가 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 착취당했던 것 같은데 결국 선생이 돼서 자기도 착취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피부 이식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다가 이제 가해자 입장으로 된 건데 이 사람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든 그 사람도 결국 이 의사의 그런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거를 받아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발전이 된 건데 이 시설이 사회 축소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시설 같은 데서 의사한테서 그런 세뇌를 받아서 자기도 이 사람 굉장히 얼굴에 집착하잖아요. 얼굴을 맞았는데 아파 이게 아니라 내 얼굴 이 얘기부터 하고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자기 얼굴 상태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집착을 하면서 자기도 그런 집착이 생겼으니까 이제 피부 이식까지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피해자의 마인드가 가해자의 마인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그 부부 중에서 아내라든지 이런 다른 여자들도 있겠죠. 이런 아내들도 이제 그런 비슷하게 세뇌를 당하는 거겠죠. 여자는 항상 뭐 청결해야 되고 이렇게 정확한 단어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비슷한 류의 계속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부의 관계를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듯 보여요. 남자는 계속 yes dear, okay dear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신경 써주는 전형적인 순종적인 남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되게 그 자리에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온 듯 보이고 남자는 여자가 또 투정부리네 이런 느낌으로 뒤에 서서 관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내가 선택해라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남자고 여자는 그냥 대충 보지도 않고 나 얘로 할래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라도 내가 말을 해야지 뭐라도 한 것 같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니까 결국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행동해라 하면 그게 진정한 선택이고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건데 그런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여자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생산하는 그런 루트 그런 것도 잘 보여서 재밌었고 이런 게 한편 시설 안에서의 모습이 시설 밖에서의 이런 소비와 공급 사이클도 보여주지 않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또 약간 재밌었던 게 여러분 우리 화장실에 있는 WC 네. 뭔 뜻인지 아세요? 갑자기 딴 얘기인데 화장실? 화장실에 가끔 WC라고 써있는 화장실 요즘은 별로 없는데 워크클로젯? 네. 저는 몰랐거든요. 이게 워크클로젯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저 옛날에 비밀보장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WC를 화장실에 쓰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이거 뭔 뜻인지 알고 쓰는지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무슨 영어를 잘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냥 약간 이렇게 방금 실버벨리처럼 혹시 그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쓰는 거 잘 모르는 단어처럼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용어를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화장실도 워크클로젯이라고 쓰고 영화도 무빙 픽처라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알파벳을 아는 게 좀 신기한 게 오히려 알파벳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 읽을 때 되게 더듬더듬 얘가 리타인가? 이렇게 할 때도 글자를 못 읽는데 알파벳은 그래도 알았나 보지?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다 교육시키지 않고 정말 딱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피부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정말 사람 그냥 먹이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피부만 유지하고 그 외의 것을 전부 다 약간 최대한 이게 언어를 알기 시작하면 생각이 이렇게 좀 자라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굉장히 단순하죠 단어들이. 진짜 그거 좀 맞아. 신기했어요. 그런 게 옛날 단어구나 이거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쓰길래 거기서 신기했어요. 보여주는 영화가 다 옛날 영화라서 좀 네. 우리가 다 맞아. 거기서 이상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려면 옛날 영화를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아마 영화 한 편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그래서 걔를 대사를 누가 다 외우잖아요. 맞아. 그래서 보면서 계속 다 대사를 같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궁금해서 그 영화 뭔지 찾아봤거든요. 네.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찾아보셨어요? 뭘 안 찾아? 비비안 나오는 영화인가요? 비비안이 아니요. 그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비비안 리가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 맞아. 그쵸. 그리고 걔네가 영화 보는 시간에 봤던 영화가 뭔지 찾아보니까 네. The Strange Love of 마스 아이버스의 위험한 사랑 그거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194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바바라 스탠윅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게 줄거리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마사라고 좀 되게 이것도 이상했던 게 마사하고 월터하고 샘하고 이렇게 세 명이 어릴 때부터 되게 친했어요. 근데 마사가 삼촌 집에서 컸나 그럴 거예요. 숙모였나? 근데 되게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래서 어느 날
죽여요. 네, 죽여요. 죽이고 이제 그걸 다 같이 셋이서 숨기고 살다가 정말 좋은 영화를 보여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의문인 거예요. 왜 그 편집해서 영화 보여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겠다. 편집만? 네, 그래서 그 마사하고 그 다른 월터인가? 그러니까 그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오랫동안 이제 사라져있던 그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일상이 흔들리는 그런 영화거든요. 재밌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이게 정말 그 영화 맞나 싶은 거예요. 제목 뭐였죠? 마사 아이버스의 위험한 사랑. 아이버스의 위험한 사랑? 네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안 보여주고 이 영화를 보여줬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의사의 취향인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외모 취향을 반영하고 그래서 딱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여줬나 보다. 아니 그러면. 뭐 편집을 특정한 장면 아무래도 그렇겠다. 그리고 네, 그 네. 영화 자체는 이 제작진의 약간 의도를 약간 네, 반영해서 고른 영화일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사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비비안이. 네, 이제 자기한테 이제 폭정을 하던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니까. 네. 오, 그래서 이거 봐봐야겠다. 일종의 복선이었나. 네, 그것도 일종의 복선이겠구나. 이제 하면서 재밌다. 봤어요. 네, 근데 편집을 했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제가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이걸 왜 보여줬지? 네, 왜 저걸? 저부터 위험한데. 차라리 로마의 휴일을 보여주지. 생각 따지면은 네, 그랬죠. 편집은 좀 붙였을 것 네. 같아. 좀 찾아보니까 그게 재밌었어요. 이거 봐야겠다.